주관하고 우리 여스님 주관하고 달라. 그렇죠? 내 주관하고 이 스님의 주관이 다르다는 것은 뭐냐? 나의 인격, 나의 사람됨하고 이 스님의 사람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사람됨이 다른 것은 왜 사람됨이 다르겠습니까? 인격이 다른 것은 왜 인격이 다르겠습니까? 주관이 다른 것은 왜 주관이 다르겠어요? 어디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 이 스님의 경험하고 내 경험이 달라. 엄마 뱃속에서 경험부터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경험이 다르니까 다른 인격이고 다른 삶인 거죠. 경험이 달라.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은 뭐라고? 인식이야, 인식. 이제 잘 아시네. 꼭 그걸 써가지고 호주머니에다 넣어갖고 다니면서 버스 기다리면서도 보시고 그러시고 보셔요. 인식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식을 만들어내는 거는 차별. 아,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어제 그거는 맛있던데 이거는 맛이 없네. 아, 어제는 냄새가 구수하던데 오늘은 덜하네. 이런 그런 차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식이 일어나. 그런 걸 안 갖고 멍하니 가만히 있으면 그게 그거고 저거고 뭐 아무것도 안 만들어져요. 아무것도 안 만들어. 세상에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는 것. 그거를 하지 말아야 돼. 그걸 뭐라 한다 했지? 그걸 뭐라 한다 했어? 어? 멍하게 있는 짐승이라고 해서 멍수라고. 무기라고 해, 무기. 없을 무자에다가 기억할 기자 써. 말씀 언변에다가 이렇게 자기할 때 기자 쓰는 거 있죠. 무기라고 해, 무기. 아니, 그 노력 써놔 보세요. 안 쓰고 있지만. 무기라고 하는 것은 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억이에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이야. 아무 인식이 없는 거예요. 멍하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내가 이 스님들이 나한테 와서 뭔 얘기를 하는데 정진을 하는데 여름에 이번 겨울에 정진을 잘 했다고 막 그러는 거야. 아침 먹고 자리에 탁 앉았는데 금세 시간이 가고 점심때 죽비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 정에 들어서 정진을 잘했다고 그래. 그 잘한 거라 그랬어, 못한 거라 그랬어. 어? 그런 거는 정진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뭐 개울창 물만도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멍하니 가만히 있어버리고 그건 아무것도 안 일어나. 세상에 그거는 하지 말아야 돼. 번뇌가 죽을 듯이 일어나더라도 정신을 정확하게 차리고 있어야 돼. 생각이 또렷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삼매에 들었다고 그러면서 아침에 앉았는데 금세 점심때가 돼버려서 이 뭔 얘기하다 일어나는 거지 지금. 인식, 차별. 사람한테는 부단히 차별이 일어나야 돼요. 차별이 끊어져 버리면 안 돼. 차별이 끊어져 버리면은 이거는 죽도 밥도 아니에요. 죽은 원숭이하고 같다 했어요. 죽은 원숭이하고 같다 했어요. 무기에 빠지는 것은 죽은 원숭이하고 같아. 죽은 원숭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열반을 이루어요? 못 이루는 거예요.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은 뭐라고? 차별을 만들어내는 건 뭐라고? 의도.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의도. 결국에 불교가 잘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불교가 가르치는 가르침은, 불교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은 다른 의도를 가져라는 거예요. 서가모니불 이렇게 아무리 연보를 한다 해도 여러분이 연보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세상에 정말
반야바라미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정말 바른 의도를 갖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챙기지 못하면 100,000번, 골백번을 서가모니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정신은 바른 의도를 갖고 사는 거예요. 바른 의도를. 똑같은 지금 밖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가 내리니까 봄 가뭄이 해결되고 참 좋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가 내리니까 똑같이 비가 내려. 비가 뭐 누구 사람한테는 좋아라고 내리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나쁜 일이고 저 사람한테 좋은 비를 내리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나쁜 비를 내리고 그래?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차별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비 내리는 것도 다르고 어린아이가 태어난 어린아이가 앵앵 울어. 그 엄마는 엉엉 울어도 이뻐. 에? 옆에 사람은 시끄러. 왜 그래? 시각이 다르니까 그래, 시각이. 그런데 그런 똑같은 것을, 똑같은 현상을, 똑같은 지식 정보를 대하는 것이 다 달라. 그걸 달리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에 어디서 오는가? 의도에서 온다. 의도. 불교에서는 그걸 갖다 행이라고 해, 행. 행한다 그럴 때 행. 왜 그런가? 우리에게 행을 일으키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의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을 일으키는 것, 우리에게 인식을 일으키는 것, 우리에게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 우리의 주관을 만들어내는 것, 우리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에 뭐라는 거예요? 행이라는 거예요. 행, 의도, 행. 그러니까 바른 의도를 갖고 살아야 된다. 그 내용을 갖고 있는 거다. 바른 행을 갖고 있고 바른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바른이라는 말은 연기적인 그 말이에요. 연기적인 의도를 일으키는 사람에게는 집착이 있을 것이 없지. 집착이 있을 것이 없어. 있는 그대로 있는 것들과 조화롭게 있는 그대로 있는 것들과 타협하면서 있는 그대로 그것들과 자비를 나누면서 그래 살기 때문에 집착이 없는 거지. 나는 세상 살면서 정말 그래. 나는 내가 차별을 일으킬 수도 있고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정말 참해. 내가 그런 마음을 일으켰구나. 세상에 내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살려고 내가 마음먹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정말 어찌다 이런 내가 얼터리 없는 이런 생각을 일으켰나. 내가 곧바로 반성하고 참 돌이켜. 여러분들도 그렇게 애써서 노력하면서 사셔야 돼요. 네? 물론 많은 실수를 할 수 있어. 엉터리 같은 의도를 일으켜버릴 수 있어요. 엉터리 같은 의도를 일으키면서 살 수 있어. 엉터리 같은 의도를 일으킨 것다고 해서 크게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런 줄 알았으면 곧바로 참여하세요. 곧바로 미안하다. 바로 참여하면 돼. 내가 몰랐는데 내 옆에 누군가 그걸 지적해. 그러면 자기 실수 지적한다고 싸우지 말고 그래 내가 정말 그거 실수했네. 미안해. 내가 정말 바른 의도를 살겠다고 바른 의도를 갖고 살겠다고 그렇게 해서 나의 바른 주관을 만들어 가겠다고 내가 마음먹고 작심하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엉터리 같은 의도를 일으켰네. 미안합니다. 그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거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먹고 부단히 바른 의도를 일으켜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 부단히 바른 의도를 갖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곳이 바로 정토다 이 말이야. 그곳이 정토야. 만들어진 곳이 정토가 아니야. 바른 의도만 갖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정토가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애써서 노력하고 있는 곳이 정토다 말이야. 송광사가 정토요 아니요?
송광사 적토요 아니요? 저기 보사님들 송광사 적토냐고 아니냐고. 송광사는 적토야 적토. 다음부터는 정토 송광사가 이랬어요. 네? 정토 송광사. 여러분이 정토 행자요 아니요? 맞잖아요. 바른 의도로 살겠다. 정말 엉터리 같은 그런 관념에 사로잡혀 살지 않겠다. 그런 부단한 노력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토행자예요. 정토행자. 네? 정토행자를 뭐라고 그러는가? 바람일 행자라고. 정토행자, 바람일 행자. 정토행자, 바람일 행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관념이다. 관념을 일으키는 걸 역으로 추적에 가다 보면 의도에 맞다르게 된다. 그래서 관념에, 나쁜 관념에 빠지지 말고 연기적 관념, 바른 관념을 일으키는 바른 의도, 그런 것을 가지고 살도록 하셔야 돼요. 그 내용이야, 금강경. 네? 진짜 앞으로 금강경 강의해도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 내용이요, 그 내용. 더 이상 한다 해도 할 것이 없어. 이제부터는 이제 농담 따먹기로 이제 하는 거예요. 네. 다른 얘기 할 게 없어. 다 그 얘기요, 다 그 얘기. 말만 다르고 표현만 다르고 예만 다를 뿐이에요. 다 그 얘기예요. 금강경 맨 앞에 한번 볼래요? 금강관야 바람의 경, 그래가지고 한문으로 요진 천축삼장 구마라직 역 이렇게 되죠. 내가 여러분들하고 시간만 되면은 이제 내가 보니까 이제 뭐 나이도 좀 다 드시고 그래서 내가 모시고 내가 어디 여행도 좀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잘 안 나니까 잘 못해. 이 구마라스 이분이 너무너무 참 흥미로운 분이에요. 구마라스 내 얘기했던가 이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처음 들어? 그랬을 리가. 이 구마라습이라고 하는 분은 어느 때 분이냐면은 우리나라로 보면은 광개토대왕 그 전의 왕이 소수림왕이에요. 그때 사람. 광개토대왕 때 그 이전 사람. 신라로 보면은 지증왕 그 이전 사람. 그래도 잘 모르죠. 사극을 많이 본 사람은 알지 모르겠네. 그때 분이. 이분은 중국 불교 속에서 제일 가는 천재를 찾아내라 그러면 아마 뭐 한 사람 찾으라 그러면 여러 사람 중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두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반드시 들어갈 사람. 대단히 아주 그 천재적인 분이에요. 이분은 중국 분이 아니에요. 중국 옆에 구자국 사람이에요. 구자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으로 보면은 돈왕에서 저쪽 더 쭉 가면은 아프가니스탄 그 위쪽에 그 뭐 끼르끼르스탄이라는 나라가 있대요. 따라서 해볼래요? 끼르끼르스탄. 그런 나라도 있대요. 그 나라 사람이요. 이 소수림왕 때 372년에 불교가 우리 고구려에 전래되었다고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불교가 전래되는 것하고 밀접한 우리나라에 불교가 최초로 전래되는데 아주 그 관련이 있는 분이 구마라섭이라고 하는 분. 왜 그런가? 삼국사기에 보면은요, 전진의 부견이 고구려의 불상과 경책을 수레에 실어서 보냈다. 그렇게 나와. 372년 삼국사기. 전진의 부견이라고 하는 분이 고구려 소수림왕 원년에 372년에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게 고구려의 불교 전래 최초의 일입니다. 그런데
전진의 부견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전진의 부견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당시는 중국이 온통 전쟁 시대예요. 전쟁 시대. 영웅들이 나타나서 전쟁 영웅들이 나타나서 영토를 막 이리저리 많이 확장하고 했던 그런 시대예요. 전진의 부견은 중국 한족이 아니에요. 흉노족이에요. 흉노족. 호족이에요. 호족. 중국은 북쪽에서 흉노족이 계속 중국 쪽으로 내려와요. 북쪽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진시 황제가 만리 장성도 쌓고 그랬지. 만리 장성을 쌓은 이유가 이 흉노족들이 중국 쪽으로 못 내려오게 하려고 그 장성을 쌓은 거예요. 한나라 무제도 이 흉노족들을 그냥 치기 위해서 아주 그 많은 그 전쟁을 공격을 하고 그랬죠. 사마천 사기를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사기를 쓴 분이 사마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천이 한무제 때 사람인데 한무제는 그 형을 받았는데 거세되는 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도서관에 처박아뒀어. 한무제를. 왜 그랬는가? 그 흉노족 때문에. 흉노족을 치러 간 그 장수 중에 곽거병이라는 장수가 있었어요. 그 곽거병이가 거병을 해서 상장군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상장군이 있고 표기장군, 거기장군이 있어. 내가 뭔 얘기하다 다 얘기하네. 어차피 이제 시간은 가는 거니까 내가 금강경 얘기 다 했고 이제 딴 소리 한다 했으니까 그냥 들어요. 당시에는 군진을 끓이면 편대가 세 개야. 상장군, 표기장군, 그 다음에 거기장군. 근데 곽거병이가 상장군이야. 그러니까 주둔군 사령관 같은 거예요. 뭐 어디 가서 이제 전쟁하는 사령관. 곽거병. 상장군. 거기장군은 뭐냐면 보병이야. 요즘으로 보면. 보병들은 옛날에는 가면 이렇게 다 깃발을 들고 다녀요. 깃발. 네? 네. 표기장군. 그 표기장군이 그리고 거기장군이라는 게 거기장군은 기마병들이에요. 기마병. 그거를 다 끌고 흉노를 치러 갔는데 흉노를 치러 가가지고 당신은 군율이 뭐인가? 일단 전진을 했으면 후퇴를 하면 안 돼. 황제의 명을 받고 후퇴해야 돼. 진격을 해갔는데 뒤로 이렇게 황제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뒤로 물러나면 군율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요. 근데 곽거병이가 상장군이었는데 흉노를 치러 갔다가 나중에 그거 된 거예요. 그 황제 한나라 무제의 그 허락을 받지 않고 후퇴를 했어. 그러면은 이제 이 처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곽거병. 근데 곽거병의 아주 그 제일 가는 그 절친이 누구냐? 사마천. 사마천을 아주 저기가 무제가 총애하는 신하였어요. 근데 곽거병이를 변론을 하면 사마천도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사마천이 곽거병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죽더라도 내가 사마천을 변론해야지. 그 변론을 하는. 그럼 둘이가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무제가 생각하다가 곽거병이를 죽일 수도 없고 사마천을 죽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곽거병이한테는 상장군 칭호를 내리고 일반 병사를 만들고 사마천은 거세를 시켰어. 그렇게 해가지고 궁궐에 있는 도서관에다 처박아놨어. 너는 평생 햇빛을 보지 말고 너는 도서관에 처박혀 있어. 그래서 사마천이가 죽으라고 평생 동안 그 안에서 처박혀 있으면서 책을 다 보고 해서 그때 쓴 책이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 그러니까 그 형을 안 받았으면 사마천은 사기를 못 썼을지도 몰라. 뭔 얘기하다 이리 갔지? 흉노 얘기하다 갔지? 네, 그만했어. 그런데
그때 이제 그 흉노들이 이제 이미 중국에 내려와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족들은 중국에 안 있고 이제 남방으로 내려가. 양자각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전진의 부견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때 내려온 흉노족의 후예예요. 그런데 흉노족의 후예인데 이분이 불교를 좋아해요. 그래서 유명한 좋은 승려들이 있으면 다 초치하려고 해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국가. 요즘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정부 들어서서 그 밑에 있는 조각을 하면서도 그렇잖아. 훌륭한 사람, 조각, 이품이 뛰어난 사람, 지식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조각에 자기 장관으로 쓰려고 하잖아요. 옛날도 마찬가지지. 자기 밑에 훌륭한 엘리트들이 많이 있으면 국가가 부강한 거지. 부견이도 자기 밑에 그 많은 그 엘리트들을 확보하려고 그래. 당시에 활용하고 있던 저명한 엘리트들은 다 자기 휘하에 놓고 싶었어. 그래서 동진의 도안법사 같은 분들도 모시고 오려고 막 하고 그랬어. 동진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전진이가. 당신 나라에 도안법사라고 하는 분이 있다는데 그 법사를 우리 전진으로 보내주시오. 안 보내줘. 못 보내겠어. 또 편지 보내주시오. 못 보내줘. 만약에 이번에 안 보낸다면 우리 전쟁을 하겠어. 그래도 안 보내줘. 그러니까 전진의 부견이가 정말 도안법사를 자기 그 전진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도안법사를 전진으로 데리고 와요. 틀리는 말에 서역에 구자국이라고 있는데 그날에 가면은 구마라섭이라고 하는 아주 당대 제일가는 승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들었어. 자기 제자한테 자기 그 부장한테 여광이라는 부장, 여광이한테 부장을 시켜서 가서 구마라섭을 쳐라. 아니 이제 구자국을 쳐라. 그 전에 이제 몇 번 보내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안 보내는 거예요. 2번 보냈는데 안 보내. 여광이를 시켜서 보냈어. 가가지고 공격을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구마라섭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구마라섭을 데리고 와. 구마라섭을 이제 데리고 와서 양주라고 하는 거예요. 양주. 지금으로 보면 서안에서 한 10시 방향 쪽으로 가면 있는 그 지금 도남 미처 못 온데 그 지역인데 양주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모시고 와서 양주라고 하는 곳에 여광이가 구마라섭을 데리고 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령이 와가지고 구마라섭이 이렇게 왔다는데 그 데리고 온다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전진이가 가슴이 뛰어. 그 사람은 얼마나 참 똑똑한 사람이니까 가슴이 뛰는 거야. 못 기다리겠어. 그때 기다리는 곳이 어디냐면 대동이라는 곳이 대동, 중국의 대동.